네, 이어서 장연구소 코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섹터별 그리고 종목별 분석해드리는 코너죠. 네, 저는 장엘리고요. 함께해주시는 장유진 캐스터와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어떻게 간밤에 혹시 좋은 꿈 꾸셨어요? 좋은 꿈이요? 네. 오프닝 벨 꿈을 꿨어야 됐는데 네. 아쉽습니다. 네. 간밤에 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새벽에 장을 시작한 지 한 1시간도 되지 않아서 7시 58분쯤이었죠. 65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66달러쯤 중반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간밤에 국제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한 이유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언급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중국의 지표에 조금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유의 가장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CPI와 PPI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유가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과 브렌트유 선물 가격 모두 2%대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무려 9%에 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좀 진정되지 않으면서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PPI가 급등을 했고 이는 글로벌 인플레를 낳을 우려도 있어서 지금 유가와 함께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한 상황도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에 또 뉴욕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함께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도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맵을 보시면은요, 오늘도 약간 핏빛에 가까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제와는 조금 상반된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딱 테슬라가 눈에 많이 띄었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은 테슬라만 그린라이트를 켜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섹터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가를 먼저 확인하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간밤에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던 섹터가 바로 에너지 섹터였는데요. 이렇게 빨간불을 홀로 조금 강하게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가 저희가 어제 소개해드릴 때는 에너지 섹터가 유가 하락에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 타격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중국에서부터 온 여파가 유가와 에너지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글로벌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내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도 주목을 하셔야겠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연준이 가장 많이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죠. 네, 고용은 이제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물가지표에 또 계속해서 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섹터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맵을 통해서 이제 종목별로 하나씩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어떤 섹터로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무래도 에너지 섹터를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옥시덴탈은 개장 전부터 3%대까지나 하락세를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는 그 낙폭을 정말 조금 줄여내면서 2.96% 내림세 속에서 2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의 추이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초록불을 켜내면서 소폭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1%대의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엑슨모빌 1%대의 약세 속에서 주가 확인해 보시면 5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쉐브론도 역시 1.67%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만큼 또 국제유가 어느 쪽으로 이제 가게 될지 아직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추세를 한번 타게 되면은 계속해서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세를 타면은 계속 하락을 한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하는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좀 조심해서 좀 거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에너지주로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우리 또 헬스케어주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반대 흐름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지금 맵으로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그리고 세부 업종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확인했던 바 차트에서는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준 것이 바로 헬스케어 섹터였습니다. 그 상승률을 이끈 요인은 바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기업들의 상승세가 조금 컸습니다. 먼저 화이자 확인해 보시면 2%대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4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맵에 등장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바이오엔테크라는 기업을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화이자와 함께 백신을 공동 개발했던 독일 기업입니다.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 백신 매출 전망치를 우리 돈으로는 21조 4천억 원을 넘는다. 이렇게 조금 상향 조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14%대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447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더나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헬스케어를 확인할 때 화이자와 모더나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더나는 간밤에 17%대나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져 있고요. 모더나는 자사 백신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면 6개월간은 92%나 예방 효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규장에서 484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어제 그 MTS를 켰더니, 네, 모바일로 거래하는 앱이죠. 네, MTS를 켰더니 모더나가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시초부터 네, 17%도 없는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좀 자동차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간밤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또다시 이렇게 다른 자동차 종목들과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미국의 전기차 전환 정책, 행정명령 이런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어제 우리 장에서 좀 2차 전지 관련 테마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테슬라는 우선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투자 등급은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목표가를 700달러에서 850달러 선으로 상향을 했는데요. 간밤에 정규장에서 살펴보시면 2%대 탄력 속에 현재는 7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조금 지켜보실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 이번 주 후반에 중국 내 7월 차량 인도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인도량이 3만 3천 대에서 3만 5천 대를 넘기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7월 수치는 4월과 비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분기의 첫 달인 4월과 3분기의 첫 달인 7월을 비교를 했을 때 주가에 어떤 흐름을 미칠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밖에도 또 우리 국내 주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소식인데요. 우리 또 장연구소에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는 소식이잖아요. 그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소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함께 또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선 경영에 복귀를 할 수 있느냐 마느냐가 가장 좀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일 텐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가석방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데 우선 지금 우리 시장 전문가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도 이 경영에 복귀를 하는 것이 승인받을 전망이 크다.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신들도 조금 주목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우선 로이터 통신은 아무래도 국민 정서가 삼성전자에 대한 국민 정서가 좋기 때문에 이 점이 반영되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승인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NBC의 보도 소식도 전해드릴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미국 내에서의 170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이 가속화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삼성전자 측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계획이 아직 공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잘 전개되지 못하는 상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귀를 하면 이 투자 계획도 조금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외신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